다음은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모델로 도시화한 것입니다. 피겨 6.2를 살펴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지금 N타입인가요? P타입인가요? N0가 P0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타입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의 N0 곱하기 P0는 Ni 제곱과 같다. 그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매스 액션 룰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열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에 그 포톤이 주입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포톤의 에너지 하한유가 그 밴드갭보다 훨씬 큰 경우는,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공유결합을 끊고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 모델로 살펴보면, 에너지 밴드 모델로 살펴보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이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가 있던 자리에 이제 홀이 하나 생기는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EHP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걸 이제 델타 P, 델타 N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 6.3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열평형 상태의 캐리어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컨덕션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의 빈자리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하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 밴드에 홀이 하나, 요게 쌍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2에 나와 있는 그림에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제너레이션이 되면은 홀이 하나 생기면 일렉트론이 하나 생긴 거니까,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일렉트론에 의한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홀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같고, N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관계입니다. N0 곱하기 P0는 Ni 제곱과 같다. 요거는 언제 만족하는 거다? 열평형 상태에서 만족을 하는 거다.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만족하는 관계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P는 임의의 시간에서의 일렉트론의 농도, 컨센트레이션, 임의의 시간에서의 혹은 뭐 임의의 위치에서의 홀의 그 컨센트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N 곱하기 P는 열평 상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열평 상태에서는 Ni 제곱하고 같지만, 그렇죠? 열평형 상태가 아닌 경우, 이렇게 포톤이 들어왔을 경우는 열평형 상태가 아닌 거죠. 이때는 이게 같지 않다. 그래서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시라는 거는 일렉트론이나 홀이 리콤비네이션한 개수가 되는 거고, 어떻게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 변화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dt분의 dnt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결국은 nt라는 거는 n0 더하기 델타 nt인 거니까 델타 NT를 쓰는 거랑 그냥 NT를 쓰는 거랑 같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마이너스 DT분의 D 델타 N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언제 리콤비네이션이 많이 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뭐에 비례할 거다? 그 개수에 비례할 거다. 그렇죠? 델타 NT 혹은 델타 NP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요거에 비례할 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에 그 비례상수 알파를 놓고 이제 쭉 풀었었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앞에 미분 방정식에서는 요 값 대신에 뭐를 사용했냐면 n 곱하기 p 마이너스 그 다음에 n0 곱하기 p0 요거에 비례할 거다 해서 앞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요 관계를 구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파 곱하기 p0를 타워 n0로 놓겠다. 라이프타임
놓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식이 나왔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이었었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제너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제너레이션이 왜 생긴다? 포토 제너레이션, 서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그 RG 센터 어시스티드 그 제너레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팩트 제너레이션이 있었었죠. 자, 요 섹션에서는 리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리콤비네이션은 첫 번째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는 그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빈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던 전자가 공유결합 자리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인 거니까 낮은 상태의 에너지 준위로 옮겨갈 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리콤비네이션 사건으로 잉여의 에너지가 생기게 될 건데 그게 이 포톤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언제 이렇게 된다? 다이렉트 밴드갭 에너지 머티리얼일 경우,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 그쵸? 요게 이제 3호조 옥반도체, 여러분은 갈륨 아세나이드 대표적으로 배웠는데, 요게 대표적인 그, 리콤비네이션에 의한 에너지가 포톤으로 방출되는 예가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서서 서멀 제너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그 트랩 어시스트 혹은 RG 센터 어시스티드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밴드갭 내 스테이트가 있으면 제너레이션을 할 때도 이렇게 경유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는 요 스테이트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요걸 경유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물론 뭐 이 자리로도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리콤비네이션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경유해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포톤 혹은 열로 방출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그림인 거죠. 그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그래서 그 요 RG 센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랩이라는 뭐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밴드 갭 스테이트란 얘기를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RG 센터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그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그 경유해서 그 센터 그 RG 센터를 경유해서 이제 이렇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빈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 해당하는 요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건데 요게 통상 이제 서멀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포톤으로도 뭐 이 에너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 포톤으로 나오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장 그 가능한 사건은 서멀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요거는 반대인 거죠. 그 RG 센터를 경우한 그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비교의 그림을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이렉트 밴드갭을 보이는 물질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보이는 물질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그래서 실리콘하고 저마늄이 그 인다이렉트 밴드갭인 거고 갈륨 아세나이드가 다이렉트 밴드갭. 다이렉트 밴드갭이 뭐라고 그랬죠? EK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그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K 값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에 해당하는 K 값이 동일 K 값을 갖는 상태에서 이게 나타나는 경우를 다이렉트 밴드갭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값에서 K가
K가 0인 값에서 밸런스 밴드 그 맥시멈이 나타나는데 컨덕션 밴드 미니멈은 다른 K 값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멘텀 컨시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어떤 사건 전후로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되고 뭐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모멘텀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렉트 밴드갭 머티리얼에서 이 다이렉트 밴드갭 머티리얼에서 여기 그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밸런스 밴드 맥시멈에 있는 그 빈자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K는 뭐랑 같냐면 람다분의 2파이랑 같고 그 다음에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에서 람다는 P분의 H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H바분의 P. 자, 이거 많이 봤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그래서 이 K는 결국은 이제 그, 그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다이렉트 밴드 갭에서 그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에 있던 전자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자리로 이렇게 왔을 때 K 값이 지금 안 바뀐 상태인 거니까 운동량은 어떻게 된 거다? 운동량은 보존이 된 상태로 에너지만 바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 포톤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렉트 밴드갭 머티리얼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때는 그 빛이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그 전자소자로 응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이 인다이렉트 밴드갭 머티리얼인 경우 이 그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에 있던 전자가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이 K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운동량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바뀐다라는 건 운동량은 이제 MV가 될 건데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이 입자가 갖고 있는 이 속도 성분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성분이 바뀌면서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컨서베이션 룰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 컨서베이션 룰도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입자가 이만큼 잊어버린 이 모멘텀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이때 이제 충돌에 의해서 이 모멘텀을 잊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 소실분이 다른 입자와의 충돌, 뭐 그게 정말로 입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이제 뭐 원자라던가 뭐 주변의 전자라던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논 모멘텀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그 입자와 충돌을 해서 모멘텀을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입자한테 전달해주면 그 입자의 그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입자의 운동량이 바뀌겠죠. 운동량이 바뀐다라는 건 바이브레이션 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포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논 모멘텀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모멘텀 관점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